네, 이어서 돈이 되는 뉴스 확인해 보시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는 공매도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시장 빠지는 거 보면서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렇죠. 네. 공매도 금지 언제 할 거냐, 폭발한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고요. 지금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인데 작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갑자기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분기에는 좀 내려오긴 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6월 공매도 거래대금 8조 원에 육박하고 외국인 기관 여기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공매도 금지 띄운 이재명 의원 전문가는 최근 증시 급락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코멘트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공매도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2020년 3월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매도 제도가 잘 시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3월 이후에 주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한시적으로 중지를 시켰던 것이 이제 작년에 공매도 재개가 됐죠. 공매도 재개가 됐는데 지금 전면 재개는 아닙니다.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200 종목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종목은 아직까지 공매도,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은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데 정부는 순차적으로 이것도 지금상 계획으로는 다시 재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이거 공매도가 주식을 더 미니까 이거를 좀 일시적으로라도 금지를 다시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게, 공매도도 하나의 매매 방식이고 공매도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매매를 막아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뭐 지금 하락에 베팅하는 거 그럼 다 막아야죠. 파생도 막아야 되고 선물도 막아야 되고 채권도 하락에 베팅하는 거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조금 논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일시적인 수급,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 같이 일시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온 수급 같으면 글쎄요, 뭐 정부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서서히 밀리다가 막판에 가서 지금 이제 신용 물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신용도 뭐 예를 들어 담보비율 140%를 연장시켜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다, 단순하게. 물론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을 있는 규정을 갑자기 틀어막기에는 정책 당국자들이 쉽게 결정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현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에서 떨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외환을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그건 우리나라 체력상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이유고, 마지막에 가서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20년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집에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자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24시간 잘 돌아가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위급 상황에서 돈을 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요구하는데, 공매도를 딱 금지시켜버리면 외국인들이 원활하게 베팅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 또 못 들어간 요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셈법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고통받고 계신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2020년에도 했는데 왜 지금 못하느냐라는데 그때랑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로 보여지고요. 그 대신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어쨌든 만약에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고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뭔가 좀 약간의 꿈틀대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금요일 장세는 공매도 효과라고 저는 봐요. 금요일 날 갑자기 대부분의 종목들이 7, 8%씩 올라가는 게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게임 엔터지 같은 종목들 목요일과 금요일 날 업황에 대한 뷰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목요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게임 엔터지예요. 근데 지금 금요일, 오늘 올라가잖아요. 쇼커버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매도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떤 이제 막아달라 이런 거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잘 이용하셔서 나의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자율시장에 다 맡겨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우리나라 경제 체력상 아직 그걸 다 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 도전은 하겠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스템상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신용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또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매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금지한 상태에서 2020년, 21년까지 청문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공매도 풀어줄 거면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봐서 이랬겠습니까?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뷰는 저는 공매도는 허용해야 된다라는 뷰고요. 두 번째는 허용할 바에는 개인과 기관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하려고 들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정책당국은 그러죠.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못한다. 글쎄요. 너무 개인 투자자들을 좀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신용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신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정책적인 보완은 필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순기능도 있는데 그것까지 맞습니다. 폄하할 필요는 없다. 이런 포인트도 있고요. 살펴보고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이슈만 가지고 떨어졌던 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집중됐었던 그런 종목들은 좀 오르면 공매도 세력이 또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쇼커버 물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튀어버리는 그런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 주목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열고 두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식 바닥모를 추락에 커진 적정주가 괴리율입니다. 물론 이제 적정주가라는 것이 딱 분명히 어디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다 이해도는 다를 겁니다. 네. 증권가에서 보는 평균적인 목표 주가가 네. 나와 있고요. 24일의 종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라고 하면 벌어진 건데 위로 괴리율이 발생하면 더 좋겠지만 네. 목표 주가보다 다 아래로 괴리율이 발생하고 있어서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반토막 나 있고 카카오는 70% 이상 떨어져 있고 대부분 뭐 60에서 70% 떨어져 있고요. 그나마 현대차가 한 48% 떨어져 이 있어요. 계율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여력입니다. 계산이 여기 예.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종가 차이. 대비해서 목표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50% 상승 여력, 70% 상승 여력. 제가 거꾸로 네, 계산을 거꾸로 했네요. 해서 알겠습니다. 예. 괴리율. 예. 목표 주가 여기가 적정하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더 올라갈 올라갈 수 여력이 있다. 있다. 뭐 이겁니다. 예. 보겠습니다. 다음 네. 보시죠. 예. 과연 이 목표 주가가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는 주가인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총 상위 10개 종목 주가 괴리율 평균 53%입니다. 삼성전자 연일 신저가 경신의 괴리율이 커지고 있고 무작정 그러나 줍줍은 금물이다, 이런 코멘트입니다. 근데 주가가 목표가보다 훨씬 더 지금 싸져 있다는 건 공감을 하실 텐데 과연 지금 시장의 체력이 적정 주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는 좀 물음표가 달려있지 않을까. 기본적인 네. 사항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라는 것은 첫 번째 애널리스트들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애널리스트 분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객관성을 갖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을 가야 된다?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내가 삼성전자를 분석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라는 개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 목표 주가의 달성 기간입니다. 증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6개월에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삼성전자가 6만 원이니까 목표 주가 8만 원이니까 야 오늘 사면 8만 원 간다가 아니라 네. 그 증권사는 여러분들 리포트 보면 제일 뒤에 가면 보이지 않는 이 박스에 거기 적혀 있어요. 숫자 우리는 목표 주가를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뭐 3개월이다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50% 괴리율이 뭐 6개월 내지 1년 정도에 가서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라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는 이제 팩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을 따지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블랙아웃 기간에는 이제 언론 접촉을 안 하고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하는데
그 기간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마음을 바꾼 게 처음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경제 흐름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나는 뭐 50bp 할 거야, 25bp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제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유가 최고가를 가네, 뭐 얼마를 가네, 막 이러다가 지금 또 꺾여버렸잖아요. 또 그쵸. 꺾이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근데 주유소 기름값은 안 내리나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걸 미처 반영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군다나 얘기한 것들은 리포트를 쓰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뭐 며칠을, 최소한 며칠은 걸리겠죠. 길게는 뭐 몇 달도 걸릴 수 있고,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가는 그 근거를 삼았던 거와 지금의 근거가 빠르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특히 뭐 IT 같은 경우 뷰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리포트가 이제 강세장에서는 리포트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가가 변동기라든지 떨어질 때는 이게 상당히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네. 아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애널리스트가 뷰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기존의 논리를 바꾸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지금 기존에는 이 논리를 받고 지금 이 논리를 보면 이 리포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어떤 논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논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했다가 이 논리로 됐을 때는 이 논리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근거를 찾아내서 제시하는 기간에 보면 이게 시간은 벌써 주가는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이게 리포트가 갖고 있는 한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가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리포트는 가치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가치가 변한 게 확인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시간이 걸릴 때는 주가는 이미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라는 게 단순하게 무조건 가치 투자는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 가치가 무너졌을 때는 주가가 더 무섭게 빠질 수도 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이참에 배우셔야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 앞장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긴 시각으로 그렇죠. 제시가 된다는 포인트. 네. 근데 사실은 상황이 바뀌면 또 시차를 두고 목표 주가 변동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네, 또 하향 네. 조정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볼만한 아이디어가 있을까 또 점검을 받고 싶기는 해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처음에 리포트가 활성화되기 전에 대리 시절에 신입사원 이제 제가 그 몇십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들 리포트 구하기 어려울 때니까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리포트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요걸 엑셀로 작성하더라고요. 요걸 엑셀로 작성해가지고 해가지고 높은 걸 이렇게 샀어요. 아, 차이 많이 나죠. 차이 나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법이 잘 먹혀 들어갔어요. 이 사원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엿봤던 경험이 나는데 지금은 이거는 공개된 자료들이거든요. 쉽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포털 사이트 조금만 뭐 한 5분, 10분만 하면 네. 나올 수 있는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야, 내가 리포트 한번 볼까? 나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리포트를 보는데 괴리율이 이렇게 나왔네? 좋네? 이거 사자라고 하는데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 리포트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로서의 어떤 그 유용성 이거는 지금 보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야, 70%나 올릴 수 있어? 50%나 올릴 수 있어? 근데 이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재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 리포트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근거가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과거 20년 전에 그 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것들은 결코 헛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노력해서 이걸 만든 건데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만 보면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지만 요것만 보잖아요. 자, 12만 원 간대더라. 8만 5천 원 간대더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8만 5천 원을 가기 위한 이 애널리스트는 뭐 서너 장에 걸친 논리를 쫙 근거가 펼칩니다. 있죠. 예.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논리를 보고 이 논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지만, 예. 야, 나는 이 논리는 못 받아들이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카카오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해서 예. 애널리스트 쓴 리포트를 보니까, 카카오가 그 오픈 채팅방을 유료화한다라든지 광고 때문에 새로운 카카오의 어떤 발전 방향이다라고 그분이 리포트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 못 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신 건 맞습니다만, 그게 유료화되고 광고를 한다 그래서 카카오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따져서 봤을 때는 이것밖에 카카오가 제시를 못 해? 그러면 난 아직까지 부정적이야. 이건 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숫자에 꽂힐 게 아니라 논리를 보시라. 논리를.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습니다.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볼 때 체크 포인트로 팁을 하나 주셨는데
찍혀 있는 숫자보다 그 내용을 보는 게 더 좋다.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주가에 대해서 적정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 논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논리에 내가 공감을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좀 보류를 해보는 그런 포인트 말씀 주셨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